몇 번 했으니까 수산물자 유통법에 법령 190페이지고 수수료 구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명쾌하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산지 경매사 쪽이니까 190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대회 19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구칙입니다. 위판장 개설자는 및 산지 중도민은 수수료 받는 사람은 개설자와 산지 중도민도 받습니다. 왜? 산지 중도민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도매하잖아요. 그럼 지도 수수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갔습니까, 누나? 누나, 이해 안 가? 아니,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수수료가 두 사람이 받냐, 얘기입니다. 개설자는 자기가 판을 벌렸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것이고, 무슨 수수료든 간에, 중도민은 왜 받습니까? 자, 이거는 아까 지웁니다. 자기가 도매를 했으니까. 도매가지고요.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넘기니까 받겠죠. 그렇죠. 중도민도 보면 자기 사무실이 있고 그걸 보관해가지고 지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가봐갔는데 이게 이제 산지 위판장입니다. 물론 이제 A 경매사가 있고 산지 경매사가 있고 B 산지 경매사가 있겠죠. 여기에 쭉 이렇게 들어온 사람 매매 참가인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매 산지 매매 참가인들은 자기 실수요자니까 참가인이니까 개설자 위판장에 신고하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고 나서 가중도민이 산지 중도민이 나중도민이 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이동하니까 여기 끝나면 여기 끝나고 계속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물건을. 그죠? 최고가격제 경매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제 아닙니까? 경매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제 아닙니까? 최고 가격제를 한 사람한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 그 물건을 이제 낙찰받은 물건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시켜가지고 자기 장소에 이렇게 보관하겠죠. 이 보관하는데 이 가중도민이 33번이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 사무실 그 보관대를 가져가겠죠. 보관 수수료도 필요할 것이고, 중개했으니까 중개가 낙찰 거기에 대한 수수료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받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또 중간 상인 쪽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매가 넘기겠죠. 중개 도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매자 아닙니까? 구매자한테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자기는 중개했으니까 산지 위판장의 안에 시설이니까 또 위판장한테도 시설비를 또 주겠죠. 사용하는 거. 이런 개념일 거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결국은 산지 위판장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도 산지 중도면인이 수수료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대로 보는 게 다 법입니다. 이게 이제 법이 확답되면 나중에 경매신문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 시설 사용료 맞죠? 자, 시설 사용료 누가 합니까? 위판장 개설자입니다. 적으십시오. 위판장 개설자가 자기 안에 시설 사용료를 받아내겠네. 수수료 받겠네요. 자, 위탁 수수료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위판장 개설자가 수산물을 판매에 위탁한 출하자에게 받아냅니다. 자, 개설자는 받는 거는 시설 수수료와 위탁 수수료 받네요. 자, 중개 수수료입니다. 맞죠? 산지 중도민이 받는 거죠. 산지 중개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산지 중매는 그 수산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수수료 받네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산지 중도민이 위판장에 주는 건 다 문제고, 위판장한테 이렇게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출하자. 그러니까 산지 출하하는 사람 위탁계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통법에 가게 되는 산지 유통인. 유통부에 등록했겠지만 여기도 등록하겠죠. 유통인. 그러고 나서 생산자가 이 사람들이 위판장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갖다 주면은 네 물건 팔아주고 우리가 중개가 도매해 줄게. 그러면은 시설료 같은 게 시설 사용료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니도 돈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 이렇게 받겠네요. 그게 뭡니까? 시설 사용료, 위탁 수수료. 그게 맞죠? 두 개입니다. 시설 사용료하고 네가 내한테 갖다 줬으니까
말은 이상하지만 위탁수수료입니다. 네가 나한테 위탁을 했잖아. 위탁수수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보관해갖고 중개가 팔아줄게. 그게 개설자가 받아내는 겁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이제 3호는 뭡니까? 중개수수료입니다. 자, 산지 중도민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중개하죠. 중개가 도면 느끼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아까 뭡니까? 구매자, 이거 매매한 사람, 이 사람이 그죠? 매매자한테 받는 거죠. 맞죠? 중개수수료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2호의 위판수수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다음에 가구의 업무 구성에 따르는데 위탁수수료는 60이고요. 중개수수료는 4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는 뭐 면적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업무 구성에. 그런데 우리는 위탁수수료는 그러니까 저기 봐요. 이거 보세요. 시설 사용료를 보세요. 시설 사용료는 위판장 계속 보세요. 산지 위판장은요. 위판장입니다. 위판장은 시설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다. 이 받는 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출하자도 받고 산지 중도민에도 받겠네, 그죠? 왜? 우리 시설 사용했지 않나 이거죠? 맞죠? 주차로 사용했고, 그게 시설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받는데 이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자, 정리를 합시다. 시설 사용료는 산지 위판장을 사용한 사람한테 받아면 되는 거고, 위판장 개설자가. 문제는 이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거는 산지 위판장은요, 나중에 출하자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위탁했으면 위탁수수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거래금액이 뭡니까? 거래금액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거래금액의 1천분의 6을 이내에 받습니다. 위판장. 산지 위탁수수료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인입니다. 중도면인은 중개 대모했죠. 거래금액의 7천분의 40 이내로 받습니다. 됐죠? 매수인한테. 우리가 수도살 때는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깊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다른 데 복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게 핵심이니까. 누나 이제 이해갔죠? 자, 중개는 중개수수료가 1천분의 40과 60이다. 거래 금액을 놓치면 안 되고요. 중개수수료는 산지 중도면인이 받아내는 거고, 위탁수수료는 위탁시킨 사람한테 그러니까 산지 위판장이 받아내는 거다. 60. 그렇게 나중에 뭐 중개사 어느 장소를 위판장에서 위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료라든가 네가 나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여기다 보관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 위탁 수수료가 1000분의 60이라는 얘기고 중개 수수료는 중도메인이 산지 중도메인이 그것을 중개를 허물로 인해 가지고 받아내는 금액이다. 그렇지. 자기 직원들하고 월급 받아야지. 근데 시설 자체에 받는 거는 별개고, 시설 같은 건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전문 관계에 음. 뭐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받겠죠. 왜냐면은 그 위판장이 시설 사용료 받는 거는 냉장고라든가 자동차, 형 그것도 있잖아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 있잖아. 구경하러 온 사람 주차대도 주차로 받잖아. 그것도 시설 사용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안 되나? 그럼 누구한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판정이. 시설 사용료. 가락동 보니까 15분이니까 면제고 15분 이후 되는. 네, 그 시설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부터 수사무 이력제입니다. 자, 이 금방 정리한 거하고 앞에 법하고 매치를 해야 수사무 동물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수사물 이력제입니다. 이력제는 27조부터니까 이거는 쉽게 넘어갑니다. 앞에는 제가 계속 꼬여 있을 거. 자, 등록하는 날부터 3년, 10년이고 양식은 5년입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품질인정 비과시라는 겁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4조 이하입니다. 원래 14조인데 시행구칙이 이제 33조고 14조 이하고, 이거는 2년, 4년입니다. 그리고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일 때는 전복은 4년, 뱀장어 김은 3년. 자, 비교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도 했습니다.
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자,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장은 요기가 끝나기 2일 전에 알려줍니다. 전화를 하든, 야, 요기간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갱신시켜야 됩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 그 등록자가 1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에서 제출해가 신청합니다. 1개월 전에 이제 신청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뭐 같은 거 있으면 묻는 거 같겠다요. 그 다음에 요 기간의 연장입니다. 이력추적관리 연장하라도 끝나기 전 1개월 전에 또 제출하면 됩니다. 수산물분지관리사 법령에서도 기출이 나왔습니다. 제출, 요 기간 연장도 제출 안 해도 당연히 연장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출에.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장은 1년에 그러니까 1학년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출하를 필요한 기간에 요기를 연장하고 등록증을 발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갱신 안 하겠대요. 그렇지만 갱신 안 하지만 그때부터 끝나기 전에 출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건이 나갔을 때는 1년간 더 보존하겠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제가 지금 기간을 정하여, 요게 연장하여, 다시 발급하여 한다. 해야 한다. 이거네. 1년. 하여튼 그 정도만 감기합시다. 자, 등록 대상이 면제입니다. 등록 대상 면제는 수산물 이력제는, 물론 등록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1년 1천만 원이에요. 등록하고 쌩 갔으면은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 유통, 최종 소비는 안 되죠. 판매, 이럴 때는, 등록해야 되고요. 그 유통 관리는 헷갈리버렸네. 이력추적 관리도 됐다. 자, 국민 건강을 위해 소비량이 많은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의 인정 당연히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품사 2차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관리의 준수 의무 면제자, 노점상, 행상, 중간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것, 직접 하는 것, 이거는 면제 대상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한다는 거예요. 원산지법상 원산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김종희 예대 시험인데 저는 답을 벌크 상태 이렇게 적은 이게 오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답은 이렇게 됩니다. 원산지 포시부상 제5조 2항 가름 구정,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대신에 천일름을 받았다, 포준 고객을 받았다, 원장어 선법에 허가를 받았다, 이럴 때는 원산지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원산지 가공품의 원료 배합에 보면은 당류물, 첨가물, 주정 이런 것도 제외 가능합니다. 단 당류가 메인일 때, 주 원료였을 때는 당연히 다시 적어야 됩니다. 그거 두 개를 적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제 바꾸도 당연히 요번에 수품사 2차든 요번에 산지경비사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천일염은 10자리입니다. 4, 6입니다. 앞에 4자리는 연도고 뒤 6자리는 해당 연도 출하 연도입니다. 그 천일배 이력제는 13자리 4, 2, 5입니다. 그래서 앞 단위는 국립수산물분지관리원 원장이 부여, 두 번째 두 자리는 수산물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자리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니까 19를 적으면 됩니다. 19고요. 마지막은 관리 내역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는 2849 이렇게 국립수산 저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원장이 부여했으니까 수분 사격증이 129거든요. 0129 이렇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종류는 바지락 이렇게 돼요. 바지락이 있으면은 바지락이 이번에 12개 들어갔으니까 12라고 합시다. 12. 그 다음에 연도니까 19. 그 다음 관리 북부 내역 번호니까 어떤 지역의 번호라든지 자기 출하 번호 같은 건 내겠죠. 그게 13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 있고 모든 우리가 바코드가 13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14개인가? 우리 원래 3개인데 우리는 880 때문에 14개가 돼 있네요. 이런 거. 이런 거하고 다 지금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수산물 분지관리사 관계대가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님 다시 184페이지 내보실래요? 형님
한 번 더 그 해볼게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산물 유통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산지 위판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허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허가하기 전에 3개월 전에 허가를 공고하고 허가해 줍니다. 그래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시장보수구청장은 허가 후 통보한다. 해수부 장관에게. 그리고 폐시할 때는 6개월 전에 서를 주고 시장보수구청장이 한 3개월 전에 폐시 허가가 나오면은 폐시의 3개월 전에 또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매매 방법이지 않아 수탁 판매의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탁 아니라도 산지 위판장 직원들이 쫓아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외될 때는 정가 매매, 수입 매매에서 쓰는 거지, 또는 중도매, 산지 등등 필요할 때 정가 수입 매매 하자고 할 때 하는 거지, 경매 입찰할 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하게 수탁 판매 예외는 3년간 보관한다. 그리고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방법은 경매, 입찰, 정가 4가지 중에가 있다. 다만 출하자가 선치, 선상, gen본을 해수부령에 따라서 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다. 따를 수 있다. 자, 산지 중도 면에는 유효기간이 5년, 10년, 법인이 아닌 것은 3년, 10년이 될 수 있고, 지정을 받고 개설자 지정받고 허가를 받아가 비상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 중도면은 그래도 시장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허가를 받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외가 있겠죠. 그 밑에 1, 2, 3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산지 중동명령 거래하고 나면 즉시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통보한다. 서로 보관하고 없다고 아직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장,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입니다. 개설자의 신고를 하고 직접 매수해가지고 최종 소비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지 매매 참가인도 개설자의 신고를 해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 보면요, 식당 있잖아요. 식당 수족관 하고 식당인 사람이 꼭 가서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팔아 먹잖아요. 지가 다 먹지는 않잖아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매매 참가는 아니에요. 매매 참가행위는 그게 아니고, 네. 그건 이제 소매, 네. 소매 시장에서 네. 그건 이제 식당 관계자가 아침 일찍 가서 사오는 거고, 네. 식당에 그 물건 같은 거 대주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개 네. 식당별로 네. 그게 대주는 사람들이 그건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상인이잖아 그게. 마트, 그게 매매 참가인이죠. 자기가 마트 하는 사람들도 매매 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아니, 있겠네. 그것은 마트는 아니고 우리가 식당 같은 거를 하잖아요. 여러 그러면 군데 대주겠죠. 그 물건을 여러 군데 대주잖아요. 이렇게. 대주는 사람. 네, 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데 형, 신고를 하고서나 그 중도매인들한테. 근데 제가 지금 TV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식당 주인이 지금 그래. 팔면서도 지도 참가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이제 저기 도매시장에서 다 이제 물건 다 정리하고 나가지고 소매로 또 나눠줘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팔 수가 있어. 그래, 도매시장에서. 예전 그걸 팔죠. 조금 이제 싸게 네. 사오려고 직접 가서 참여를 하는 거고, 이 매매 참가인이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중간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 그래, 대주 사람. 네. 그러면 식당 주인이 가서 하는 거랑 다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가 한 중간 상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상인. 소매 자. 중간 상인. 네. 그러면 산지 경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사업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볼 때 앞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다 매매자 위판장 매매 방법을 금방 했고요. 정가 매매, 수입 매매, 즉 경매 입찰인데, 경매 입찰에서 전자 경매 하는데, 전자 경매에서 예외적으로 서면이 어떻고 최고 가격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185이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 상인 평가가 누가 하느냐? 시장보수장은 개설자 평가하고, 개설자는 중도면이 평가한다. 그리고 보수하고, 수탁판매의 원칙, 그 다음 수탁판매 이외에 구칙이 이제 시험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수탁판매 이외에는 정가 수익 매매에서 하는 거지, 산지 중매 요청한다든지 정가 수익이지 경매 입찰은 아니다. 우리 시험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관한다.
수탁 거부는 함부로 거부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매매 방법에는 선취와 선상과 갱본 현장 매매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전자경매 외에는 거수 기록 서면이 있더라. 전자경매는 경매 입찰에 쓰는 거지 정가 수익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구칙 16조입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위탁 수수료가 있고 위판자 개설자 받는 중개 수수료 산지 중등이 받는 거래 수수료가 40 있고 위탁 수수료는 60이 있더라. 수산물 이력제는 3년, 10년, 5년, 양식은 5년 있더라. 품질 인정 2년, 4년 안에 1년 이상 출하될 때까지 1년 이상일 때는 3년, 4년 전복 같은 게 있더라. 갱신하려면 2개월 전에 연락해주고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요기간 갱신도 뭐 1개월 전에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은 행상정 때가 있고 그리고 직거래 한다든지 유통업체 따라서 직거래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원산지 면제 대상은 5조 이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료 배합, 당류, 물 같은 거 첨가할 때 쳐야 됩니다. 그리고 1억제 수산물 1억제는 1000일이면 바꾸다가 10개고 1000일 외에는 13자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그 1억제를 왔습니다. 139에 이제 유통 1억을 얘기했고요. 1억제 3년. 그게 이제 아까 금방 얘기한 겁니다. 139, 3년, 10년, 양식 5년. 그게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억에 이제 등록의 지수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등록의 지수가 30조에 보면 1억 주식관리는 부정한 방법은 당연히 등록이 취소되겠지만 1억 주식 포시 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등록 취소됩니다. 문제가 하나 발화가 됐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31조 수입수산물 유통 1억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자료 1년 보관 안 했다. 그러면은 가태료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31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32조 거짓 포시 금지 하지 말아입니다. 그 다음에 3년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에 1억 포시 수산물의 사후관리가 하는데 조사를 쌩 갔다. 1000만 원 가태료지만 50, 100, 300, 300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1억 조직 포시에 시정 조치를 했는데 신도제인데 1년 1천만 원 벌금 받는데 등록 기준에 안 했으면 기준 방법 맞춰라. 포시 방법 바꿔라고 명령했고 조사했는데 그걸 쌩 깠어요. 1년 1천만 원. 그 다음에 좋은 유통체계가 있다 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골드체인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46조입니다. 의회구 위생관리 의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7조 불법 수산물 유통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2년 2천만원. 불법 유통은 어제 했죠. 그 시행령 넘어갔습니다. 133에 시행령 박스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4년 4조에 뭐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다, 유독이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업법 61조는 뭐 양식했는데 그것도 제품 처리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팔면 안 되죠. 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8조 중간에 적을 했습니다. 수산업 간척이 있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간척을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수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척을 하고 공포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조 계약 생산이 가능한다. 아까 계약 생산이 뭐랬습니까? 선취계약이라 했죠. 아까 전에 선취계약입니다. 적으십시오. 선취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있습니다. 선취계약, 포전계약은 농산물이고 정전계약이 있거든. 정전계약은 밭대기 자는 데 있잖아요. 밭에 가서 산다는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가행생산시에 그 소비자, 생산자 보호가 있으면 사입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생산 수산물의 생산자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 비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가지고 홍수 피해 같은 거 막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제 42조가 빠졌죠. 해수부 수산물 민간 지원 방출 명령을 한다 했고요. 어디 적어놨을 겁니다. 4일날 비축사업 손실이 처리하고요. 44조가 보면은 수익 추출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사용을 했으면 1년 1천만원, 그리고 농수산법의 용도에 사용해서 2년 2천만원 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잉여금 남았으면은 또 이렇게 징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46조 국외가 촉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분리관리 보조와 같다. 그 다음 수산물 국외의 재정 이런 게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7조 직거래가 있습니다. 직거래 있고요.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단체 같은 또는 시장이 지원을 인정하는 단체에 직거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지정하는 단체, 시장 단체, 시장도 지원합니다. 49도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소비자 분산물류센터가 있습니다. 4단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수요 개발 소비 촉진이 있고요. 유통정보와 사업이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타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52조 전자거래 52조 활성화합니다. 전자거래 박스에 보면 시행부칙에 전자거래 장터가 생겨 있습니다. 장터에도 보면은 전자거래니까 판매 수수료가 10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받고요. 사용료와 구매자는 사용료만 내면 되네. 그죠? 왜? 그 구매자는 사용료만 내면 되잖아요. 전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판매자는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내요. 자, 이거 같습니다. 박스에 이렇게 보고 전자거래 넘어갑니다. 53조입니다. 유통사업자는 수산물 유통사업자는 해수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유통발전을 위해서 유통협회를 만들 수 있다. 자,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민법에 따르고요. 유통 관련 단체 설립입니다. 유판장 등은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통 종사하는 자입니다. 유통 관련 단체는 유판장 등에는 단체 설립할 수 있다. 민법에 따릅니다. 자, 유통 전문 인력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노한테 인력을 양성하는 건 누구합니까? 해양수산 인재개발원에 줍니다. 적으십시오. 해양수산 개발원에 줍니다. 개발원이 두 개나 있네, 그죠? 인재수산 개발원에 줍니다. 유통 전문 인력. 그러니까 개발원에 주는 거는 뭡니까? 한국 개발원에 주는 건 뭡니까? 세부 조사죠. 실태조사고. 세부 실태조사. 예. 실태조사도 역시 해양개발원한테 줍니다. 해양개발원에 주는 거는 실태조사, 수지조사, 정기조사, 유통 전문 인력 육성 4개를 저게 딱 한 문제 놓을 수 있네요. 산지 우리 산지 경매사는요. 한국연구원 연수원이죠. 한국연수원에 줍니다. 자, 딱 시험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칙입니다. 56조입니다. 구청장은 개설자가 쌩까면은 영업정지를 때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억 원 이하의 가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징금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억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정지 기간은 30일 내다. 그래서 연도의 거래금 100억 알로는 4만원, 700억과 800억 알로는 미만은 41만원, 1,500억 이상은 90만원. 그리고 청문은 개설자, 군수, 장관까지 개설자 청문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이 있더라. 권한의 위임이 보면은 박스 시행령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다 모르면 이제 때리면 됩니다. 이쪽에 때립니다. 국립수산물. 그 다음에 넘깁니다. 154페이지. 2번 해양개발은 보세요. 해양개발은 3번 해양개발은 2개는 유통전문가 실태조사 2개가 넘어갔습니다. 맞죠? 개발은 2개는 이상하다. 유통정보는 해양개발에 들어갔고요. 해양수산인재개발에 들어갔고요. 실태조사는 한국해양개발에 갔습니다. 아, 틀리네. 틀려. 이게 하나 해양수산 인재개발은 그 인재 육성 할렐루야. 사람 뽑는 거고 할렐루야. 교육 그런 거고 한국이 없네. 해양수산개발. 자, 자, 해양수산 실태조사는 실태는 한국개발원에 들어갔고요. CF네. 그리고 유통정보는 한국이 없고 해양개발원에 들어갔어요. 해양인재개발은 돌아버리네.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없고 해양개발원 내면은 막 까버리겠는데요. 왜냐면 실태조사는 한국개발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금방 저도 이거 헷갈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격시험은 한국연수원, 발급은 산지경매사 발급, 수협 조항에. 그 다음 벌칙 이거 가지고 일단
자, 그리고 한 번 더 뵀습니다. 아, 저도 이거 오니까 유통은 해양개발원, 우리 시험은 한국연수, 실제조사는 한국개발원, 자격증은 한국연수원, 한국연수원입니다. 한국연수원. 하여튼 이거 저 자주 봐야 됩니다. 일단 시험 그 1차 문제는 무조건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